세상을 바르게 보는 눈, 미를 향한 열정 모두를 위한 중심 잡힌 이야기 신경민의 시간 더 멘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경민의 더 멘트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검찰의 항소 포기 이 얘기 좀 하겠습니다. 대장동 재판 검찰 항소 포기, 이건 예외 중에 예외적 결정에 해당합니다. 검찰과 1심 법원은 대장동 사건에 대해서 민관합작의 부정부패 사안이자 파렴치 사범으로 일치되게 규정했습니다. 따라서 여권이 공소 취소나 배임죄 폐지로 갈 거라는 예상을 꽤 했죠. 그런데 검찰의 항소 포기란 예상은 거의 하지 못했습니다. 검찰에게 항소 포기는 정치적 사건이나 인권에 관련된 사건, 그리고 역사적 맥락에서 이미 판정이 난 사건 등 국민 여론의 지원을 받아서 해야 하는 매우 드문 조치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파렴치 범죄에 대한 항소 포기는 사법 역사, 검찰 역사에서 전무후무한 겁니다. 그만큼 극단적 조치에 해당합니다. 거기다가 1심 재판에서 일부 무죄가 나와서 검찰 입장에서는 항소 포기를 하지 못합니다. 무죄나 일부 무죄가 나올 경우 검찰이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겁니다. 검찰은 무조건 이 경우에 자동적 기계적으로 항소를 하고 2심에서도 같은 결과가 나오면 대법원까지 갑니다. 검찰 규정과 규칙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랜 관행이 그렇고요. 전통이 그렇습니다. 과거 독재 시대에 권력자 사건에서 이런 압력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럴 때 검사와 검찰은 어떻게 하느냐면 여론에 따라서 준엄하게 기소하고 그리고 항소하고 상고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공소유지를 적당하게 합니다. 어영부영하는 거죠. 국민 눈치를 본다는 얘기죠. 이번 대장동 재판에서 나온 일부 무죄에 대해서 검찰은 승복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가 형법상 배임죄는 유죄로 봤지만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의 배임죄에 대해서는 납득할 수 없는 이유를 들어서 인정하지 않았다고 본 겁니다. 이게 인정이 됐으면 피고인들은 훨씬 더 무거운 형을 받고 감옥에 오래 가야 합니다. 그래서 검찰은 1심 판결 이후에 선택지가 없이 항소해야만 했고 항소심에서 수사를 보완해가지고 유무죄를 다시 다툴 차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게 검찰이죠. 검찰의 일이고 해야 하는 의무입니다. 지금 흘러나오는 항소 포기의 이유는 무리한 기소다, 억지 기소다라고 합니다. 경위를 보면 실무검사들은 항소를 준비하고 결재를 기다리다가 분위기가 부정적으로 흘러가니까 김만배 피고인만이라도 항소하자고 사정을 했다고 그래요. 결과적으로 현재로선 중앙지검장이 책임을 지고 물러났습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중앙지검과 실무자들은 억지 기소가 아니라고 본 겁니다. 그 위에 총장 직무대행과 법무부 장차관, 그리고 또 다른 실세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들은 억지 기소로 봤다는 얘기입니다. 이들은 왜 그랬을까? 정정당당하게 설명을 해야죠. 설명이 잘 안 되고 만약에 외부의 입김이 있었다라는 증거가 조금이라도 나온다면 얘기는 복잡해집니다. 조작 기소의 원저자는 바로 후보 시절 대통령이고 대선 직전 TV 토론에서 얘기를 처음 꺼낸 걸 모든 국민들이 봤으니까요. 입장을 밝혀야 할지도 모릅니다. 여기서 검찰이 항소를 하지 않으면 제일 이득을 볼 사람이 누군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검찰은 8년 징역형이 약소하다고 봤고요. 또 428억보다 훨씬 큰 돈인 6천억 이상 추징을 구형했습니다. 대장동 규모가 어마어마하니까 어딘가 숨겼다고 본 거죠. 이제 항소 포기로 판결의 캡이 씌워져서 1심 판결 이하로만 선고해야 합니다. 2심에서는 징역형도 손을 못 대고 추징금을 더 내게 할 방법도 사라졌습니다. 묵혔던 돈도 모두 풀어줘야 합니다. 피고인들이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 감옥을 나오게 된다면 공식적 합법적 탈옥이 됩니다. 검찰 주장대로 6천억 이상 거액이 숨어 있다면
10분의 1도 되지 않는 482억 이하만 추징당하고 나머지 돈 지킬 수 있게 됩니다. 행복하고 여유로운 생활을 할 수 있게 된다는 뜻입니다. 사실 대장동 1심 재판부는 대통령이 직접 관련된 재판에서 고심 끝에 판결을 내렸습니다. 저는 재판장이 작은 용기를 냈다고 평가했었죠. 중형 내리고 법정 구속하고 추징금을 선고했거든요. 그리고 판결문에서 이재명 당시 시장이 포함된 것으로 추정되는 성남시 수뇌부라는 표현을 썼고요. 그 책임을 직간접적으로 거론했습니다. 1심 재판장은 특경가법 적용 여부를 항소심 판사에게 넘기려는 판결을 썼는데 항소 포기라는 극약 처방이 나오면서 기회를 박탈당한 셈입니다. 이번 항소 포기 결정으로 1심 재판장의 작은 용기를 소심한 용기로 낮춰버렸습니다. 오히려 초라한 조력자가 된 셈입니다. 억지 기소라는 판단이 공식화되면 이게 간단치 않습니다. 수사검사와 공소유지검사는 법적 책임져야 됩니다. 대검과 법무부 감찰 대상이 되겠죠. 재판에서 물론 손 떼야 되겠죠. 민주당 원내대표의 선공 역습을 보면 이 검사들에겐 법사위, 국정조사, 청문회, 특검이 줄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2심에서 공소유지할 검사는 물론 새로 선임이 될 것이고 재판 시작하자마자 일단 검찰 반성문부터 써야 됩니다. 그리고 즉시 석방 청구를 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종국에는 무죄 구형을 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이런 상황에서 피고인 중 한 사람이 수사가 엄청 강압적이고 폭력적이었다는 증언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게 예사롭지 않습니다. 공소 취소를 만들 여건을 조성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공세가 계속된다면 논리적으로 1심 재판부도 자유롭지 못합니다. 검찰의 억지 기소에 동의를 한 셈이죠. 2심 재판부는 바로 1심 선고를 판단을 해야 하고 조작 기소냐 아니면 민관합작 부패냐에 대해서 태도를 밝혀야 됩니다. 원래 2심에서는 이런 상황을 예상했습니다. 검찰은 열심인 척하고 재판부는 눈치를 보고 피고인은 억울한 척 할 거라고 봤죠. 근데 이제 상황이 바뀌었어요. 검찰은 완전 아웃입니다. 재판부는 있으나 마나 하게 됐고요. 피고인들은 당당하게 됐습니다. 대장동 재판은 수뇌부 공범에 대한 1심이건 이번에 재판 2심이건 간에 맥은 이미 빠져버렸습니다. 자, 검찰 입장 곤란하게 됐습니다. 선례 찾을 수 없는 파렴치범에 대한 항소 포기는 검사와 검찰의 자존심과 위상을 건드렸습니다. 소송 구조로 볼 때 백현동 사건 또 대북송금 사건에서도 비슷한 일이 다시 벌어질 수 있습니다. 1년 안에 어차피 없어질 검찰 조직이니까 별 수 없이 조금 저항하는 척만 하자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요. 한식에 주거나 청명에 주거나 마찬가지니까요. 아예 끝까지 조용하게 넘어갈 수 있죠. 검찰이 조용하게 그냥 간다면 1년 후가 아니라 지난 금요일 밤 연명 상태로 들어섰다는 증거로 봐야 할 겁니다. 그동안 말로 해왔던 그리고 몇 차례 보여줬던 검찰의 자존심과 패기 과연 함께 사라질 것인지 조금이라도 남아있을 것인지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